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수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계획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계획할 때요, 정말 중요한 건요, 올바르게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올바르게 먹는 정보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먹는 밥, 고구마, 단호박 뭐 이런 식품들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이어트를 계획하게 되면 이 탄수화물을 그냥 줄여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이제 닭가슴살만 먹고 계란만 먹고 샐러드만 먹고 해서 꼭 멋진 몸 만들어야지. 여러분, 이러면요 금방 지치고 금방 쉽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일을 하고 뭐 운동을 하고 생활을 하는 이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이 에너지가 탄수화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이 에너지를 공급을 줄여버리게 되면 어떡할까요? 운동도 시작해서 에너지 쓸 일은 많을 텐데 이 탄수화물까지 줄여버리니까 에너지가 모자라는 현상이 나타나서 무기력해지고, 배고파, 금방 나 이제 다이어트 나랑 안 맞나봐 하면서 포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뭐다? 적당하고 올바른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섭취하면 될까요? 밥을 한 공기, 그리고 고구마 200g, 단호박 200g, 빵도 괜찮죠. 이렇게 해서 먹어주면은 괜찮습니다. 빵은요, 이제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 경우, 좀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비추천. 왜냐면은 빵 안에는 지방의 성분이 그래도 이 세 식품에 비해서 가장 많습니다. 체중 감량은 이 지방을 커팅하는 작업인데, 빵을 먹는다는 건 지방과 에너지를 같이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덜 있는 다른 세 식품이 더 낫겠죠. 여러분들이 이 정보만 확실히 알고 계셔도 다이어트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과도하게 많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요,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는 다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탄수화물은요 우리 몸의 에너지로 사용을 하잖아요. 우리 몸이 참 정직한 게, 이 먹은 에너지가 남게 되면요 우리 몸의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밥 3공기를 먹었어요. 그러면 3공기 먹은 양만큼의 우리 몸은 운동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근육이 할 수 있는 운동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다 쓰지 못하고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 이제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만들고, 그리고 지방을 커팅하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계획을 짜실 때 혹시라도 나 탄수화물 안 먹을 거야, 절대 안 먹을 거야 하시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들고 또 뼈, 내장 이런 것들을 좀 담당하는 데 역할을 하는 주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은 닭가슴살, 달걀, 고등어, 소고기 등 다양한 식품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이제 고등어라든지 삼치, 소고기 등은 가격이 그래도 좀 있다 보니까 저는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 그 계란과 닭가슴살을 이용해서 주로 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은요, 또 근육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 효소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면역 효소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을 그러면 많이 섭취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근육량도 많아지고 소화 효소도 많이 생기고 또 면역력도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니요. 우리 몸에 단백질은요, 섭취를 했을 때 양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많다고 해서 이게 다 그대로 근육이 되고 우리 몸을 도와주는 효소로 다 활동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적정한 양이, 합성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근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양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섭취량을 늘려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거는요, 닭가슴살도 한 봉지에서 2봉지 드시고, 계란도 한 3개에서 4개 하루 기준으로 드셔도 되고, 고등어 100g, 200g, 그리고 소고기도 100에서 200g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왜냐면요, 단백질이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여러분들의 몸에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단백질도 여러분들이 알고 드시면 너무나도 좋은
그런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영양소 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방은요, 저는 정확히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양날의 검. 이게 잘 잡으면요, 아주 우리 몸에 이게 체온 조절이라든지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좋은 검이거든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우리 혈관에 이 지방은요, 기름의 형태로 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인병이라든지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만 나쁜 것들의 그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지방입니다. 실제로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체지방을 한 4%까지 줄여보니까 겨울에 정말 춥습니다. 정말 춥고, 그리고 어디에 탁 부딪히잖아요. 그럼 이 부딪혔을 때 외부에 대한 충격도 좀 보호가 안 돼서 상처가 더 크게 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방도 적절하게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햄버거, 막 치킨, 피자 이런 지방은 나쁜 지방이에요. 건강한 지방이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라고 해서 변형된 지방이거든요. 이런 지방 형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혈관에 끼게 되는 아주 나쁜, 우리 몸에 해로운 지방이 되는 거고, 좋은 지방들은 뭐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견과류를 통해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몸은 또 지방을 인체 내에서 자동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견과류라든지 사실은 또 탄수화물, 단백질 요런 데에 있는 지방을 또 잘 먹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밥과 우리가 먹는 뭐 닭가슴살, 소고기, 그 생선에도 어느 정도의 지방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챙겨 드시길 원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견과류 몇 알 정도 챙겨 먹은 거가 다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지방, 다른 거, 치킨 이런 거 많이 드시지 말고 건강하게 좀 좋은 지방들을 섭취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필수 영양소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